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86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요. 취득세 여러분 한번 봅니다. 취득세. 자, 보시면은 86페이지 취득세 어떤 건지 한번 쭉 설명을 제가 드리고 교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요. 취득세는 선언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하죠. 선언문제 출제되는데 제일 중요하고 취득세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취득세 또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요거는 뭐 시험에 올해 나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요. 요것도 이제 가끔씩 출제되는데 취득 시기도 잘 보셔야 돼요. 취득 시기도 또 주의해서 또 올해 또 보셔야 되고 어느 때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있죠.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인데 과세 표준과 세율 있잖아요. 요거 이제 시험에서 무조건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과세 표준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좀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서술형으로 또 과세 표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세율은 특히 작년에 시험에 취득세 세율은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작년에 취득세 세율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율에서 나온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이런 것들요. 납세 절차로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납세 절차는 또 역시 무조건 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는요 독립화 문제보다도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취득세 우리가 출제해야 되는데 한 가지 뭐 아까 빼먹은 거는 취득세 보시면 의의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취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유형이요. 자, 이런 것도 독립한 문제보다는 이것은 종합 문제 속에서 또 시험 지문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선언 문제 출제되고요. 보시면 교재 86페이지 1장 우리 개요에서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의의 및 특징인데 요거 의미 특징량 의의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 자, 읽어봅니다. 편하게. 줄긋지 않으셔도 되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굴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그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지난 기초 입문과정이나 우리가 기본이론 일요일 과정에서 다 소개해드렸었어요. 87페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반드시 제가 조세 총론 강의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요 부분까지는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저랑 호흡을 앞으로도 계속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인강을 좀 부지런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들으면 안 돼요. 꼭 들어보시길 당부드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취득세 특징에서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6번 현황부가 있죠.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주의 과세, 자, 어떤 거냐? 그러면 거기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특히 사실주의 과세 하는데 등기, 등록, 자,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이렇게 필기가 돼 있어야 되고 안 되는 분은 써놓습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이게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이거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부가 하는데 6번 현황부가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주의고 사실주의, 실질주의, 사실주의, 실질주의라고 다른데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 다음에 현황부가 있잖아요. 현황부가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현황부과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상 현황이요. 공적 장분대, 자, 공부상 현황과 토지대장이나 건축무대장 등 공부상 현황과 원래 실제 사실상 현황이 원래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과세할 것이냐? 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현황에 따라.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이런 것들을 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용어도 자세히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기초입문과정 또 기본서 1, 2월 과정에서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 근데 오늘은 생략합니다. 다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그 물세 있잖아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그 물세 옆에다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습니다. 물세. 그래서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자의 인적상을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취득자의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합산하지 않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두 개를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자별로 그 가격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A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물건별로 계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물세니까 취득자가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법인이 취득하든 개인이 취득하든 취득자 인적상 따지지 않고 취득세는 그냥 취득하는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세라 그렇습니다. 그다음 취득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또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거기다 써놓으시고 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강의 1월달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요, 취득세 과세 유치는 물론 이제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래서 줄여서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별시광시도. 그 다음에 2번 취득의 구분 유형, 여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취득세, 취득 유형, 취득의 개념 이런 것들 자 자세히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의 개념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어야 한다.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취득했다고 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비과세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건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을 한번 볼게요. 자,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냐면 위탁자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얘는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신탁계약이 종료됐어요. 자,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 취득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자, 그래서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자, 병질,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이 새로운 애한테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뭐 물론 이제 수탁자인데 얘 을한테 몇 개 맡겼다가 새로운 병한테 맡겼을 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자,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있잖아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취득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 권리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또 우리가 상가 임차할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또 전세권, 집 전세 들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등등. 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당첨권 같은 거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여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 유형이 있는데, 요건 이제 교재를 바로 보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를 잠깐 보냐면요. 88페이지 한번 봅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 취득 유형이 나와요. 자, 취득세에서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유형은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유상 취득은 매매요.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이죠. 네?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환은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의 B 토지 서로 맞바꿔요. 그러면 자, 자신의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 거 받는 거니까, 대가를 주고 받는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또 다른 상대방도 자신의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 부동산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세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도 역시요.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출자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의 현물출자도 이것도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등등 다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고요. 무상승계 취득이요,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이다 하면 뭐가 부과돼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유상무상 불문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승계취득, 자, 원시취득법입니다. 원시취득은 전소유자 없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공유시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그저 전소유자 없죠? 예. 또 건축물 신축, 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 건조, 차량계 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얘네들도 원시 취득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가 이제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따가 볼 겁니다. 뭐 광업권, 어업권을 출원에 의해서 취득한다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인데, 과세 여부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자, 유상무상의 이런 사실상 취득 유형은 아닌데요. 간주 취득을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의 주택 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한번 저 예를 한번 살짝 드리고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순환은 판사하면서 다 요거 취득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목 변경만 한번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목 변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목 변경 한번 보세요. 예.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밭에서 대로의 지목 변경을 한번 볼게요. 이 대 지목 변경은 보세요.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인데 대로 지목 변경돼도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매립간 척에서 대를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대지를 갑이 이거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다만 지목 변경으로 지금 가액에 이렇게 증가가 있을 때요.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요 사례 같으면 지금 4억만큼 토지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지목 변경으로. 그럴 때, 자, 과세권자는 이거예요.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갑의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요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증가해서 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치 증가분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좀 이따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앞으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 87페이지를 봅니다. 취득의 구분 한번 봅니다. 유형. 양가로 1번 취득의 의의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요.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척연 토지송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 짜기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원시에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득세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세에서 취득은 사실상 뭐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밑줄입니다. 계속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요. 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본 사실상 취득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유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과점주의 및 과점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처음 오신 분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취득의 유형을 보니까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의제 취득, 간주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88페이지 자, 표 아래 원시 취득 봅니다. 가로도 밑줄입니다.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밑줄 짜기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 최초로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지. 자,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전받은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원시 취득에서 제외하고요. 의의 봅니다. 원시 취득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러분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요. 자, 승계 취득인 경우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합니다. 차, 기, 항, 선이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순환에는 제가 다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 자, 판사하면서 오늘은 부터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차량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차량이나 기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선박을 그리스 선주로부터 뭐 대우해양조선이나 현대위포조선 같은 조선회사에서 배를 주문받아 건조합니다. 이럴 때는 얘네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과세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데, 여러분 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전수요자 없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원시 취득한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가격에 취득세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또 배를 주문받아 건조하거나 이럴 때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 여러분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항선의 경우 승계 취득의 경우만 과세한다, 미출자에게.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유형이 쭉 나오는데, 그냥 유형은 읽어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립 간척에 의한 취득이라든가 건축물 신축 재축이나 민법상 시효 취득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이요. 의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취득세는 여기 밑줄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무상 취득의 경우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는데 또 취득세 또 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것과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과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9페이지 유형, 승계취득, 매매, 교환, 법인의 물출자 다 취득세 부과되고,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취득용을 봅니다. 의 한번 볼게요. 저기 처음 오신 분들. 원시 승계취득에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인데, 유형이요. 토지 지목 변경이요. 토지 지목을 밑줄입니다. 땡땡.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의지해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예. 그럴 때 두 번째 줄 중간부터는 그냥 읽어볼게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봐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 4억 원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요 가치 증가분 요 4억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세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그라미 B번입니다. 차량 등 종류 변경. 또 밑줄입니다. 차량, 기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자격. 그럼 보충 내용에 종류 변경이 뭔지 나와 있는데 줄 긋지 말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종류 변경이라 하면 차량이나 기장비에 있어서는 엔진이요, 원동기,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어떤 자동차의 엔진이 만약에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한다.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말에 씨가 된다고, 내 자동차 엔진이 왜 망가져가지? 그래가지고, 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떤 사람의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나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럼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핵심 부품 엔진인데. 근데 현실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 그럼 자동차를 바꿔야지. 그죠, 여러분들? 엔진 교체하는 비용에 그냥 자동차 새 차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떡하네? 엔진이, 교체하면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상승했겠죠? 그 가치 상승분을 취득했다 뭐 한다?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엔진 교체, 적재 정량, 승선인원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하며 선박의 경우는 기관이나 승선인원, 용도 등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뭐 개조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대충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차량이나 개장비, 자 선박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차기 항선이 아니라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리겠다고 의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입니다. 자, 개수,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도 보세요. 건축물 개수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원과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그 대수원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을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밑줄입니다.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추리겠다고 의지합니다. 건축물 개수했다고 생각해서 대수원했어요. 개수했어요. 자, 그러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추겠다고 의지하는 거고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있잖아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란 자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자,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했어요.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어떤 비상장 법인 소유하는 그 취득세 대상 물건을 주식 취득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데 자, 봅니다.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계분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한다? 의제 봅니다. 자, 그럴 때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 자, 잠깐 넘기지 말고 저 보세요. 이따가 또 자세히 또 나오지만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멋대로 해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그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요번에 비상장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그래요. 법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잘 생각하라니까. 어느 곳에서 얘기하면 그냥 저 살게요 그러면서 그냥 대답이 확 나옵니다. 그냥 저의 믿음이 그냥 저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런 데까지 저에 대한 믿음은 요 강의 저 시험 여러분 세법에서만 중개사 시험 요 세법에서만 충실하면 되긴 되는데 충실하면 되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 저의 믿음이 계속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상장법인 그 저 설립한다고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살게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안 산다고 하는 곳들이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비상장법인 제가 설립할 때요. 뭐하러 그걸 사요? 그 휴지 쪼가리지. 그 휴지지. 그걸 사면 그게 올라가겠냐고요. 가치가. 근데 모르지. 아이템이 끝내줘가지고 이게 그냥 벤처 막 그런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템이 끝내줘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샀다가 그냥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당 얼마 예를 들어서 그 진짜 몇백 원 주고 샀는데 그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냥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떡하네?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부터 만약에 법인 비상자금이 설립 시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켜보세요. 그럼 법인 설립이 되냐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안 사니까 처음에 비상자금이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갖다 아는 친구들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설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되는 경우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면 틀려요. 90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입니다. 자, 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을 오늘 강의하면서 사실은 좀 김이 빠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분 빠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또 공부를 한번 우리가 심화이론 하면서 제가 나중에 막판에 강조하진 않겠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그래도 공부는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요. 과점주의에 대한 간주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제도의 취지의, 자, 제도의 취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억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 자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멋대로 하니까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니은번,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특정히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과점주주의 의미다. 기억번이요.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는데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따른이 또 나왔네요. 제46조 제2호에 따른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에 따른이 나왔는데 이건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호표 나눠드렸고 수정하셔야죠. 에 따른은 지우고 또 두 번째 나오는 에 따른은. 하여튼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 가로요, 밑줄입니다.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그러니까 신탁한 재산도 포함해서요. 하여튼 부동산 등을 취득, 가로 안에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신탁한 재산 포함해서요. 니은번,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사입사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줄입니다. 이 말은 과점주주들이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밑줄 쫙 꺼놓고, 그럼 보충해서 과점주주란 자는 어떤 자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인 자의 소유주식의 학계 또는 출자의 학계가 해당 법인, 밑줄입니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합니다. 자, 과점주주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딱 100분의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어떻게 돼? 초과 보유하는 주주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아까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점주들은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A 비상장 법인의 갑주주, 예를 들어서 갑주주, 그 다음에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주주가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을주주가 4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병주주가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점주가 있어요, 없어요? 과점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50% 초과 보유해야지. 근데 만약에 갑과 을주주가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다.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은 합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갑과 을은 뭐라고요? 과점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지금 봤습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 아셨죠, 여러분?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성립요건 한번 볼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깊은 내용을 배우는데, 하여튼 조금 맥은 빠지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요건 봅니다. 비상장 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어야지, 비상장 법인이어야 됩니다. 상장법인 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여도 지멋대로 못해요. 이사회 주총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자,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비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니은번 비상장법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 주식 포함해서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해서요. 비상장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가 될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또 한 번 미출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91페이지 봅니다. 니은번 법인 설립일 이후 과점주가 된 경우 주주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또는 증자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다만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써 포테이토 아니고요.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나는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과세범위 한번 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되는 과세범위요. 최초 과점주주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자 밑줄입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쫙이고 모두 포인트입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전체 모두 과세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설립 당시 지분율 0% 납세무 없고요. 자, 설립일 이후에 60% 주식이 증가됐습니다. 다른 사원이나 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그러면 몇 프로 과세요? 60%. 과점주 아니었다가 설립일 이후에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요. 또 사례 2를 볼게요. 설립 당시에는 40% 취득했어요. 설립 시,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6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죠? 5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니까 몇 프로 납세무가 있어요? 60%. 전체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기존 과점주죠.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요. 자, 여기 밑줄입니다.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일단 밑줄이요. 자, 그리고 사례 3을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 40%,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다가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돼. 과점주도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60% 납세무가 있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요. 10%를 더 추가 취득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돼? 70%가 됐습니다. 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60%에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과세하느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그래서 60에서 70% 늘어난 몇 프로? 10%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전체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단서에 관한 얘기가 92페이지 사례 4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설립 당시에는 40%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다가 설립 후 또는 증자 등을 통해 30% 추가 취득했습니다. 몇 프로가 됐어요? 70%.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70% 전체 과세하죠? 전체 납세무가 있고요. 근데 70%였다가요 10%를 양도했어요.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이 줄었으니까 이제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주네요. 60%.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그러면 60에서 80%,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을 봅니다. 몇 프로예요 지금?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잖아요. 그럼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70%하고 80%를 비교해요. 최고 비율보다 몇 프로 늘어났어요? 10%. 그러면 이 10%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10%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주식은 증감 변동하는데요. 자, 보세요. 과점주주인 상태에서요. 증감 변동합니다. 팔았다가요. 그럼 취득세는 부과되잖아요. 사면 자,
과점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그럼 취득세 부과되고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팔았다가 사면 취득세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70에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80%, 그러니까 10% 늘어나는 10%만 과세하고. 사례 5를 봅니다. 설립 당시 50%, 과점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5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는 없고요. 설립시는. 그랬다가 30%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습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전체 과세하겠죠? 80%. 그 다음에 주식 20% 양도해서 줄었어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60에서 과점주인 상태인데 여전히 여기서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그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을 봐요.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80%. 자,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차 과점주주 봅니다. 과점주였으나 과점주주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적인 사원이 된 자가, 그러니까 과점주였다가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건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매출입니다.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와 취득세를 부과한다 매출이요. 자, 그러면요 어떤 얘기냐? 사례 5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근데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요. 요 보충 내용은 좀 이따 보고요. 사례 5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40% 납세무 없죠? 그랬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과점주 됐어요. 자,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60% 전체. 그랬다가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아까는 위에 사례 4하고 5는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 사례 4하고 5는. 근데 여기 사례 5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됐어요. 그래서 60, 40, 7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자, 그럼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60에서 70. 증가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사례는 지금 여기를 지울게요. 요 사례는 지금 제 카페에 오시면은 일단 취득세는 지금 아직 안 올려놨는데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해서 취득세 부분도 올려놓을 건데 조세 총론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가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카페 다음 카페 오셔서 다운 받으시고 다음 카페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다음 카페는 그 포털 뭐 네이버에서는 검색한 다음에 카페를 클릭을 해야지만 나오고 찾을 수 있고요. 포털 다음에서는 바로 그냥 강성규 세법 치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강성규 세법 치면 바로 그냥 포털 다음은 바로 그냥 창에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자 등업 신청을 하시고요. 광명 누구라고요? 3월에 처음 들은 누구라고 해서 등업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 핸드폰에 알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등업 딱 해드리면 물론 이제 수업 중이거나 모를 때 못 해드리지만 딱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정회원이 되고 그러면 자료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고요. 카페를.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인생 상담은 못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상담은 못 해주고. 제 인생도 힘들어요. 지금.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상담은 못 해주고 항상 그 세금 관련한 거, 부동산 세금, 뭐 그 개인적인 세금 관련한 거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또 시험과 관련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공부와 관련한 고민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일상적인 소소한 소식들 거기다 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일기처럼 게시판이나 그 메일 인사 한마디 거기에 자기 그냥 일기처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24회인가 정도에 합격한 23회인가 합격한 전라북도 그 광주에 사는 전라북도라네. 광주광역시에 사는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는데 그 주부 수강생은 가끔씩 그 글을 계속 여전히 올리시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 그 고3 아들을 두고서 그 벌어지면서 그 스트레스 받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거기다가 메일 한마디다 글 올려요. 그래가지고
예, 그 막 뭔가 답답할 때 거기다 글을 쓰면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또 이렇게 첨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좀 속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글 쓰는 중국 수강생들 좋아서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뭐 그래서 공부하면서 뭐 그런 것들은 거기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그런 거는 그냥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런 거. 자 보시면 여러분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요거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죠.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되는 경우요. 70%.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가지고 증가가 있을 때, 증가가 있다 그러면 증가분 몇 프로요? 10%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93페이지 사례 5를 볼게요 여러분들. 설립 당시에는 40%예요. 납세는 없죠? 그런데 설립 후 또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 70%가 됐어요.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7% 전체 과세하죠. 그랬다가 주식 25% 양도해서 45%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 추가 취득해서 60% 과점주가 됐어요. 70, 45, 60. 이때는 과점주 여수대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납세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92페이지 다시 보충 내용으로 가시니까요. 92페이지 보충 내용으로 가니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그랬어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란 과거에 단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과점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봅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만 보세요. 과점주 여기 보세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이거 하는 거지. 보세요. 60이었다가요. 자. 단 한 주라도 1%라도 보유했어야지 1%라도 보유했어야지 빵프로 과점주 전혀 아니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빵프로 그랬다가 60% 됐을 때 이때는 요 과점주 여수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서 70% 전체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3페이지 보충 과점주의 과세 지분율 종합 여러분들이 자 정리된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4번 과점주의 과세자료 통보 읽어보시는 거고 핵심 정리 요 내용은요. 과점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전체 내용이 거기 또 요약 정리가 다시 한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어요. 자,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 비상장 법인이 한다는 거 요 별 표시하고 핵심 정리에 별 표시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 정리에 별 표시하고. 그래서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야 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 먹고 그다음에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일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는 거. 딱 100분의 50인 주는 과점주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과점주들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과점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유한책임자 한 명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의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넘어갑니다. 94페이지요. 2번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물을 부담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설립 시에 취득세 납세물 자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담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자 설립 시는 납세물 없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지문이 길어가지고 생략하고요. 자,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요, 법에 취득세 대상 물건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첫 진도여가지고 조금 지난주에도 시간이 조금 제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여러분들이 첫 진도라 조금 이제 심화 이론부터는 여태까지는 세법은 1시에 끝난다. 뭐 이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1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앞으로 3, 4월 과정은 그냥 부터는
1시 한 뭐 20분, 1시 반, 요때 정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약속 시간을 1시 반에 잡으면 안 돼요. 1시 2분에 잡으면 안 돼요. 그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취득세 대상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제가 지난 순환에도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 대상을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대상을 기억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우리가 알아셔야 되는데요. 독립한 문제보다는 취득세 대상은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7080 세대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 사람의 고향은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고 자,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요. 자, 처음에는 제가 김해공항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쌤, 저희 동네 포항광, 고향에 포항광 생겼는데, 그래서 저 친정 갈 때 포항광 이용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다시 또 한참 시간 지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 교수님, 저희 동네 포항광이 고향에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포항광 이용하지 않고 김해공항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김해공항을 갔다가 여기서 포항 영일만까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포항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을 하면서요.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도 제가 지난 순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이생진 시인의 시 제가 지난 순환에 읽어드렸나요? 예? 시 하나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생진 시인의 시집에 보면 뭐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뭐 그 다음에 뭐 방파제 빨간 그 등대 아래 방파제 걸터 앉아가지고 해삼에 소주 한 잔, 고독이 방파제 펄떡인다 어쩌고 저쩌고 뭐 배고라 죽으는 사람 뭐 저승에서 실컷 먹으라고 뭐 집신 두짝에 뭐 보리 뭘 두 개 놓아두었다. 다 까먹었네요 요새. 뭐 등등 막 그런 식구가 나와요. 이 사람도 맨날 보면서 바다 보면서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수평선에 눈이 베일 정도로 바다를 보면서 막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려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내 제2인생을 뭔가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사업 아이템 구상할 겸 여행을 왔는데 강원도 정선에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와서요.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자, 사업 구상을 합니다. 여기 사북고안 태백의 고무죽죽한 탄강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있죠. 아이템이 문득 떠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강원도 정선과 얽힌 지난 순환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강원도 정선과 얽힌 인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인연은 얘기 드렸죠? 제가 그 공부하다가 옛날 공부하던 시절에 기차 타고 청량역에서 기차 타고 강릉 바다 보려고 강릉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앞자리에 앉은 어떤 애를 만나가지고 얘기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저 얘기가 그냥 잘 됐다기보다는 하여튼 얘기가 죽이 맞아가지고 걔가 저 고안 읍에 그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그 고안읍에 가는 길이었는데 탄광 합리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폐광되고 거기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같이 얘 따라서 내려가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밤새 술 마시면서 얘랑 얘기하다가 저는 새벽에 바다로 보러 갔던 그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간에 자, 그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시냇물을 그릴 때 검정색으로 칠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탄광촌의 아이들은 시냇물을 그릴 때 검정색으로 시냇물 칠했다 뭐 이런 얘기. 어떻든 간에 여러분 봅니다. 이 사람도 그 사북고안 태백의 산들을 고무죽죽한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자,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또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드렸죠? 그래서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죠?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또 교재를 보면서 또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무체재산권 중에서는요, 어업권과 광업권이 취득 대상입니다. 권리 중에서 무체재산권,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광업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한 임목 20개 집단 대상이고, 기회장치 아니고 기회장비고, 회원권 5가지,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이고요. 항공기나 차량은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다 대상이 되고, 차량은 하여튼 원동기 장치에 의해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기차, 케이블카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자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자,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스트라 건설하고 있어. 폐강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쌍밀 건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외웁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하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 취득, 어업권 취득,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 광학권에서 임목, 기계, 장비, 쌍밀 건설.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요, 제2절 과세대상 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즉, 취득세는 하여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네 번째 줄 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줄 긋지 않으셔도 되고, 부동산, 차량, 기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는 직상. 아까 현황부가 배웠죠? 예.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자, 보충 내용에 보니까 취득세 대상이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또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얘네들 다 권리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95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이요. 취득세상 부동산, 토지.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실질과세는 직상.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저장, 도크, 저반, 도관, 급수배수, 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지역번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당해 대상이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이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바탕색 박스 안에 보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요. 건축물의 범위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지붕과 기둥이 벽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이런 거 대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레저 시설 대상인데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여기 밑줄이었죠? 골프 연습장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한다. 어떤 모의고사에서 19타석으로 냈던데 19타석이면 골프 연습장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치사하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취득 지방세에서 골프 연습장 나왔다 그러면 뭐? 레저 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 골프 연습장을 떠올립니다. 그 외에 여러 시설물들 대상이 되는 게 쭉 나오는데 줄 긋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봅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요. 한번 또 편하게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에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일정한 발전 시설, 뭐 난방 욕탕용 보일러, 또 건물에 부착하는 큰 거, 뭐 일정한 에어컨, 뭐 중앙 조절식 이런 것들, 또 건축 이런 것들이 설치 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자, 양가로 2번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요. 자, 차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계장비 읽어보시면 되고요. 건설 중장비 같은 기계장치 아니고 기계장비 이런 거. 항공기 읽어보시고요. 선박 이런 거 읽어보면 됩니다. 보충 내용에 보니까 다만 차, 기, 항, 선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시 취득의 경우에 과세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승계 취득의 경우만 과세한다. 아까 그랬죠?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임목 대상이고요. 읽어보는 게 어떤 게 임목인지는.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는 즉 97페이지 광업권, 어업권 대상인데, 자, 여러분요.
자, 그 니은번을 한번 볼게요. 광화권에서 니은번.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 광화권은 취득세가 어떻게 한다? 면제되고요. 승기수익에 따른 광화권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5억권을, 광화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5억권도 니은번 보면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5억권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승기수익에 따른 5억권이 대상이 된다. 밑줄이에요. 이런 것들. 나머지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보충 내용 봅니다. 특허권 등의 무채재산권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세상이 아니다. 밑줄. 무슨 얘기냐면 자, 어업권, 광어권만 대상이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공부해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자, 아까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취득세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이용권 이런 것들 쭉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골프, 콘도, 종합수익시설, 승마, 요트 이용권이고요. 자, 예제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그랬는데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 회원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승마 회원권 어떤 겁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이런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항쪽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아래 봅니다. 98페이지 맨 아래.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 기억번, 토지 지목,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해요? 의제, 간주하잖아요. 자,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니은번, 임시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그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요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비과세예요. 비과세. 나중에 배웁니다. 비과세로.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고요. 리을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죠? 네,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자, 그래서 과세되는 것은 니은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과세네요. 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이 납세무자는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별표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납세무자부터 보겠습니다.